네, 현재 시간 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우리 증시. 현재도 양시장 강보합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눈에 띄는 종목들, 대표 특징주로 알아보는 긴급진단 시간. 이동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로 저희가 시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인텔 낸드 승인,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중국이 사실 걱정했었잖아요. 승인을 안 내주면 어떡하나. 근데 분명히 그들도 이속이 장점이 맞으니까 승인을 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내줬을 것이며 앞으로 그럼 남은 단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22일 날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요. 네. 원래는 SK하이닉스가 2020년 10월 20일 날 영업 양수를 발표했고 이 반독점 심사가 주요국 8개국에서 계속 진행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중국이었는데 승인을 얻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과정은 이제 인수대금 납입 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총 인수대금은 약 90억 불 정도 수준입니다. 약 11조 정도 수준인데 올해 1차 지급해야 할 자금이 약 8조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2.3조는 25년까지 지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승인 이후로 자회사 유상증자 및 보유 현금으로 1차 대금이 납부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서 승인을 내준 이유는 여기에 조건이 몇 가지 붙어 있더라고요. 칭화유니의 자회사 YMT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기술을 좀 이전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국 회사의 이 반도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쟁력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제 인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증권가에서도 SK하이닉스의 가치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번 인수를 통해서 내년 매출 53조 3천억 가능하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서 예상되는 실적은 얼마만큼 상향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제 채팅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중국이 항상 다 그래 해 너네 맘대로 해 하다가 갑자기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좀 딴지를 걸 수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먼저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증권사 추정치가 약 48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로 인해서 붙을 수 있는 매출액 규모가 한 5조에서 6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예상 매출액이 53조 원 수준까지는 가능한데 낸드 업종의 특성상 이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서 조금 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인텔의 낸드 사업부의 19년도, 20년도 매출액이 한 5에서 6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근거는 마련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낸드 시장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건으로 내건 게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아마도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기업에 대한 이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걸 요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낸드 시장에서 MS가 하이닉스가 한 10% 초반대였는데 인수 이후에는 한 19%까지 상승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34%고 키옥시아와 이제 하이닉스가 2위 수준으로 MS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하이닉스의 디램 영업이익 규모가 약 13조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낸드는 약 4천 원인데 네. 밸류에이션을 좀 해보면 디램 부분에서는 마이크론의 9배 정도를 적용하고 낸드에서는 한 웨스턴 디지털의 6.6배 정도 중반을 적용하면은 한 120조 정도까지는 시총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약 16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위로 열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 16만 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더 내놓을 수 있는 또 수익권들 다 감안해 봤을 때 목표가가 산정이 16만 원은 됐고 우리 은님이 아니 그런데 이 호재에도 왜 SK하이닉스 주가는 안 갈까요라고 해서 최근에 잘 갔는데 무슨 말이지 하고 보니까 오늘 주가가 네.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됐기에 왜 이 호재에도 가지 못하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많이 올랐던 SK하이닉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지 SK하이닉스발 이 반도체 낙수 효과, 나비 효과가 또 어느 섹터, 어떤 종목군으로 흘러가게 될지 정리해 주세요.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았던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로 이 세론 뉴스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네.
오늘은 일단은 그런 뉴스 때문에 올랐다가 빠진 상황이지만 지금 디램 가격 자체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SK 하이닉스 때문에 어떤 종목군을 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는 DDR5 종목군에 좀 관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7월 달에 ISC, 9월 달에 아비코전자 리포트를 발간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디램의 세대 교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통상 디램 세대 교체에서는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내년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DDR5 제품들이 양산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DDR3에서 DDR4 전환했을 때 이런 종목군 매출액이 30% 이상 다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DDR5 종목군에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네, DDR5 쪽 종목군을 눈여겨보자. 우리 이동현 대표님 혹시 딱 집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저희가 리포트를 발간한 종목이 ISC랑 아비코전자인데 아비코전자 오늘 또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저희가 핵심으로 봤던 거는 DDR4에서 5로 전환했을 때 칩 가격이나 이런 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는 ISC의 테스트 소켓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소켓 관련주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반도체 이야기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심도 깊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가 살아나니까 또 바이오가 주춤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동제약은 오늘 하락세를 3거래 연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의 이유를 찾아보면 그동안 너무 끊임없이 올랐던 가격도 있겠고 또 오늘 그 화이자 이야기도 한몫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일동제약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고 네. 11월 달에 식약처로부터 이제 임상 233 이 승인을 받았는 상황입니다. 12월 초부터 주가가 17,000원대에서 37,000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때 당시가 이제 오미크론 영향으로 인해서 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어제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긴급 승인을 받았는데 이 임상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이 화이자 임상 결과에서 고위험군 환자의 입원이나 이 사망 위험을 한 90%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요. 임상 결과가 너무 좋아서 중간에 임상을 좀 중단했어요. 특히 이제 특별했던 거는 이 임상을 하는 과정 이후에 외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바로 승인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좋은 상황이고 주가는 아무래도 이 영향이 제일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동제약을 포함해서 셀트리온 그리고 여타 제약 바이오주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화이자 치료제 승인으로 인해서 사실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시장 확대, 시장 관심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쟁사들이 먼저 치고 나가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소외, 관심권 박 이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느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보시는지 일동제약과 관련주들 이 뉴스에 어떤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은 최근까지는 확진자가 국내에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영향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한 상황이죠. 네.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화이자의 치료제 효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국내 코로나19 치료제에는 관심이 좀 저하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좀 덜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주가 상승분은 반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를 하고 있는 회사를 볼 게 아니라 바이오 섹터 중에는 파이프라인이 괜찮은 업체를 좀 찾아보자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동제약을 포함해서 지금은 치료제 관련주를 보기보다는 내년에 또 뭐 컨퍼런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숨겨져 있던 옥석 가리기,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잘 보유한 기업들로 손바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상황시 긴급 진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싸다, 더 오른다. LG 이노텍입니다. 아이폰만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아직 싸다라는 증권가 평가도 있어서 또 제 손이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 LG 이노텍을 둘러싼 최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LG노텍이 지금 연일 강세인데 11월 초에 한 19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36만 원까지 급등을 한 상황이고 먼저 본업 측면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실적의 컨센서스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4천억 초반이었는데 최근에는 4,400억까지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외 전략사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매우 좋았고 경쟁사 샤프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생산 차질을 보이고 있는 반사수혜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이노텍의 광학 부품하고 전장 부품이 애플의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나 자율주행차에 탑재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주가의 강세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노텍은 자율주행의 핵심인 광학기술과 통신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고 양산성이 검증된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핵심 부품을 글로벌 20개 이상의 자율주행차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최근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멘텀들이 다양하게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요. LG노텍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격에서 최근 36만 원까지 쭉 올랐고 이 가격에 대한 거는 내년 실적 기대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온전히 어디까지 반영을 했느냐. 그래서 다 반영을 못했다면은 아직 싸다라는 말에 충분히 납득 가능한 거니까 지금 주가 수준은 여전히 싼 부분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가격 반영이 다 되어 있는 건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 생각은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내년도 9,500억 정도 수준인데 시가총액 8.5조 정도 수준이니까 PR 기준으로는 8.9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밸류에이션이 뭐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회사의 히스토리컬 PBR 기준으로 보면 고점이 항상 2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오. 내년도 BPS 17만 원에 2배 적용하면 34만 원 정도 수준인데 아직까지 이 애플의 VR, AR 기기에 들어간다. 뭐 예를 들어서 전장용 그 자율주행 부품이 들어간다. 이게 확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과거 고점 수준에서 약간 좀 횡보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의외로 이동현 대표님은 이전에 LG 이노텍이 보여줬던 주가 흐름과 또 PR 같은 걸 산정을 해봤을 때 업사이드가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앞서도 또 이야기를 했던 대만의 보도, 언론 보도 사실 믿거나 말거나 수준이긴 해요. 네. 아직 뭐 애플 측에서는 끝까지 그 철통 보안 속에 둘 만한 내용인데 애플카 출시가 2년 앞으로 당겨진다. 그 말을 우리가 믿고 자율주행차를 투자해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부정적인데요. 네. 최근 대만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들이 공장을 뭐 신규 증설하거나 라인을 막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애플카를 준비하기 때문이다라는 대만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약간 좀 자율주행에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GM의 자율주행 부분 크루즈라는 업체, 그다음에 구글의 자율주행 전문회사 웨이모라는 업체의 CEO가 동반 퇴사했거든요. 사실은 퇴사한 원인이 이 자율주행 관련 사업화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입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는 시기는 24년에서 25년 돼야 되고 네. 이 개인이 완전 자율주행차를 구입해야 되는 시기는 2030년 정도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자율주행차들의 종목이 뭐 주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슈만이 아니라 정말 이 시장이 개화돼서 나는 수혜를 봐볼 거야. 지금 전기차 시장처럼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빨라진다 이것만 보기는 게 아니라 정말 상용화되는 시기는 2030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잘 분석하고 판단하셔서 긴 관점으로도 자율주행차 섹터를 정복해 보셔야겠네요. 네, 오늘 이동현 대표님 의견 들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